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. 오늘도 강남대학교 강규정 교수 그리고 오찬호 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강규정 교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? 네. 40대죠? 네, 뭐 자타공인 40대고 생각보다 제 정보가 나이 정보는 그냥 퍼져 있더라고요. 네. 40대 맞습니다. 오찬호 작가도 40대입니다. 예. 네. 그럼 20대들이 두 분을 꼰대로 봐요? 안 그렇게 봐요? 제가 꼰대로 보일까 봐 상당히 노력을 해요. 안 보이려고. 예. 그 자체가 꼰대로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겠죠. 아니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. 네.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좀 애를 써요. 안 그러려고. 네. 저는 이제 제가 쓴 글 중에 이제 20대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보수화되었다라는 내용, 좀 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자랐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예, 근데 예. 이제 그런 글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. 그게 바로 꼰대 아니냐고, 왜 너의 시각으로 20대를 재단하냐, 그런 평가 많이 그 받았죠. 칼럼을 읽은 20대의 반응이 그렇죠. 그렇게 제가 나온다는 그런 거죠? 책을 쓰거나 했을 때 어. 이제 그냥 뭐 논리적으로 저랑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예. 그냥 화가 나는 거죠. 네가 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느냐. 그런 쪽으로는 좀 뭐 이렇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. 네. 그 커피의 일종인 라떼 is 말 horse. 네. 라떼 is horse. 말 들어보셨죠? 네. 들어봤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기사에 인용된 거 읽으면서 야, 정말 대단한 이 조언 실력이다. 그러니까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꼰대들의 그거를 라떼 is horse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네. 참. 요새는 아예 라떼라는 표현으로 줄여서 표현하더라고요. 그냥 라떼? 네, 라떼. 저거 라떼 아니야? 라는 표현으로.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라떼 이즈 홀즈를 줄여서 표현하는 말이 돼버렸는데. 커피숍 가서 라떼도 시키면 안 되겠네.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꼰대 피해를 좀 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본인이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한테 저는 또 게다가 대학원 생활을 좀 길게 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반역처럼 느껴져서 웬만하면 이렇게 좀 속으로 사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체화되다 보니 나는 그래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령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조교한테 부탁하지 않는 것이라던가 웬만하면 학생들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을 애쓰려고 하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나 때는이라는 표현을 저도 쓰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게 참 나이를 먹는 순간 어느 정도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게 나 때는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조금 사회학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급변했잖아요, 시대가. 예.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. 우리가 뭐 옛날처럼 다 전화기만 들고 집 전화만 하나만 있으면 무슨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뭐 요즘은 CD 플레이어도 잘 모릅니다.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뭐 페이스북을 뭐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어? 뭐 이렇게 물어봐요. 다 이렇게 다 폰으로만 컴퓨터를 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명의 발전사 속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. 나 때는 말이야.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해프닝 같은 일에 불과한 건데도 아유 너 꼰대냐고, 너 그때 그 시절 또 소환해가지고 우리 가르치려 그러느냐, 좀 그런 과도한 좀 평가가 있는 것 같다.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해요. 저는 좀 개인적으로. 차이를 느끼는 게 가령 요즘 20대들은 전화를 하면 공포를 느끼거나 두렵다 혹은 내지는 무례하다라고까지 느낀대요. 문자나 카톡을 해야 되는데. 맞습니다. 저희는 오히려 문자나 카톡을 하고 메일을 먼저 하는 게 되려 무례한 거고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예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는 예의와 그리고 무례 사이에도 세대차라는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무례와 예의의 차이가 아니라 공포를 느낀대요. 전화를 하는 건 굉장히 두렵고 전화벨이 울리면 두고
두근두근 한다라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다, 혹은 이 상사한테 전화가 온다 이러면 무슨 일일까라고 두근두근 한다니까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 그냥 예의 문제라기보다 두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좀 나 때는 좀 덜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. 이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윗세대의 조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싫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뭐 윗세대 어른 말씀 잘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이 잘 풀리면 어른 말씀 항상 옳은 건데 늘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 윗세대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당한 조언일 수도 있는데 좀 이제 가급적 도대체 내가 뭐 너희 말 들어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? 약간 이런 식의 반응하는 경향까지도 그래서 조금은 시대적 특징이기도 해요. 이런 이제 그 대목에서 조금 아까 강유정 교수가 말을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. 바로 그 라떼는 말이야 하는 것에 나는 스스로가 좀 피해를 본 것 같다. 사실 세대적으로 보면요. 지금 이제 두 분은 40대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60이 되는 나이고 저희들은 윗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그냥 듣고 자란 세대예요. 무조건. 거기서 대꾸를 한다, 뭘 질문을 한다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보냈단 말이에요. 두 분도 아마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낮았었겠죠. 근데 요즘 20대들은 아예 그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 확실히 이건 세대가 바뀐 거 아니에요? 달라진 거 아니에요? 그 왜 마셜 맥루언이 쿨미디어 세대라는 걸 예고했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체온이 닿을수록 핫미디어고 그렇지 않은 걸 쿨미디어라고 한다면 저는 20대는 이 쿨미디어라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냥 그런 것에 익숙한 세대라고 여겨져서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그렇게 굉장히 핫하게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조언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접촉 자체가 부담스러운 세대한테는 모든 게 좀 압력으로 느껴질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들고요. 저만 하더라도 제가 X세대라는 대학교 들어갈 때 그런 말들을 들어서 제 그 복학한 형들, 형이란 말이 나오네.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나 때는 말이야를 대학생 한 고작 2-3살 차이 나는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년, 20년 선배들한테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게 저만 하더라도 세대 차이를 경험하면서 20대를 지나다 보니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, 밥 먹는 것, 그리고 왜 패스트푸드를 점심으로 먹느냐라는 것까지 잔소리를 들었던 세대로서는 제가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 아주 윗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가까운 바로 뭐 형 세대, 누나 세대, 언니 세대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저는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중년, 노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. 예. 자기가 원했던 삶대로 흘러가질 않죠. 이제 그럴수록 더 자신의 과거는 그래도 되게 에너지가 많았고 그래도 목표가 뚜렷했고 괜찮았다라는 것을 계속 또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애들 붙들어 놓고 내가 그때는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 그 윗세대에서 자꾸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해서 내가 사실은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었어.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운이 나쁜 것이지. 절대 나 함부로 취급하지 마. 그런 좀 절박함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. 이 아랫세대는. 근데 알겠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.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너 과거에 화려했던 것만 이야기를 하느냐. 우리는 전성기도 없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시대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요즘 20대들의 특성, 변화된 모습을 얘기했는데 오찬호 씨는 아니다.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 윗세대보다는 또 좀 다르다. 그 얘기로군요. 그러니까 이제 20대가 많이 변했다기보다 20대들에게 자꾸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.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즘은 부동산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데 계속 이제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가 이제 어른으로서 굉장히 좀 비루해 보이는 거죠. 그거를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들까지는 농경 사회에 어떤 그 사회에서 살아오신 분들이고 학력도 그리 높지 않아서 맞아요. 대학 가는 분들도 거의 없었던 시대고 근데 이제 저희 세대 때부터 그래도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뭘 아니 네가 알아서 맞아요. 해 네. 이런 게 기본이었어요. 그런데 요즘 이 5, 60대들은 자식들 세대를 향해서
니들이 뭘 아니?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이렇게 된다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신 거구나.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0세 이상이면 상당히 노인이었어요. 아유, 그런데 그렇죠. 지금은 전혀 본인들도 그렇고 저희가 봐서도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굉장히 좀 집단적인 정치 성향이라던가 내지는 사회적인 발언들을 꽤 하실 수 있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. 과거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좀 뒷방 늙은이 같은 예. 느낌이 강했다면 별로 말도 안 하시고. 맞아요. 지금은 말씀도 많고 정치 세력화한 과정에서 20대들은 그나마도 어떤 발언권이 굉장히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 꼰대라는 게 좀 더 부각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럼 거꾸로 말해서 5, 60대들이 여러 방면으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반면에 20대들이 얼마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나? 생각보다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느라 사회적 발언이라든가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세대들에게 또 뭐라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의 형태를 띤 잔소리를 하게 될 때는 분명히 이 꼰대란 말도 앞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뒤에서 아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비난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렇게 좀 파생적인 자기들끼리 어떤 공감대를 뒤에서 형성하는 게 더 꼰대 문화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20대만의 특성으로 놓고 보면 예전보다 이제 독립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윗세대가 자꾸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예.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렇구나. 계속 이제 넌 뭐야?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예. 혼자 잘 살았는데 넌 아직도 나한테 뭐 아니 30 돼가지고 로스쿨 왜 갈라 그래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생들을 애들이라고 안 했다는 거죠 말을. 네. 요즘은 애들이 다 아니에요. 요즘 애들이거든요. 대학생들도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어린이처럼 느껴지는 거죠. 어른의 입장에서는. 근데 당연히 근데 그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간단하네요.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과거 그 윗세대보다 말이 많아졌고, 맞아요. 그죠?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 젊은 세대보다 좀 여건이 안 좋고, 네, 그게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라떼이스 홀스로군요. 맞습니다. 음. 네, 네. 그런데 뭐 옛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정말 오랜 역사를 통해서 풀 수 없는 숙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역사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윗세대의 조언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것이 꼰대지처럼 안 느껴지게 하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? 그게 바로 이제 지혜라는 개념일 텐데 그 닐 포스트만이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지식과 정보와 지혜의 차원을 나눴어요. 예.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주 파편화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잘 만들면 지식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에서 찾을 수 없지만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걸 지혜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식이나 정보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어린 세대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검색력만 하더라도 저는 력이라고 붙이는데 제가 검색하는 것보다 10대, 20대가 훨씬 검색을 잘하기 때문에 그럼요. 정보라던가 지식까지도 굉장히 훨씬 더 높다는 거죠. 그러면 예.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어른이 줘야지 꼰대 소리를 그렇죠. 안 듣는 건데 음. 과연 어르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지혜를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이를 좀 권력화하고 있는가를 좀 돌이켜보는 건 저는 젊은 세대보다 꼰대라고 불림을 받아서 억울하신 어르신분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세대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명의 원동력인 거죠. 예를 들어서 모든 세대가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공동체인 거잖아요. 그래서 예. 늘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젊은 세대들은 반대 여론을 많이 형성을 해왔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런데 기성세대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. 저 친구들이 지금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를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죠.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.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뭔가 좀 파벌 싸움을 한다고 안 지려고 하는 거죠. 이제 우리의 기성세대들이. 예, 예. 그런 차원에서 이 세대 갈등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지만 맞네요. 이제 기성세대가 좀 이해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언제나 젊은 세대는 윗세대를 다 꼰대라고 부르고 맞아요. 윗세대는 젊은 세대를 버릇없다고 하고 네. 계속 그래온 거죠. 그런데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20, 30대들이 스스로 서로 평가할 때 20, 30대인데도 젊은 꼰대가 있대요. 맞아요. 거의 대학에서도 젊은 꼰대 그래요. 있다가 네. 75.4%나 응답했으니까 4분의 3이에요.
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학생을 두고도 꼰대라고 한다니까요. 1, 2학년 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한 선배를 보고 뭔가 나 때는 말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군대 시절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느낀다라는 거죠. 이 부분에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30년 잡았었잖아요. 예. 원래는. 근데 예. 지금은 그냥 자신과의 공통 생활 체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세대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조금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고요.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세대 갈등이란 문제가 너무 자주 함부로 사용되는 용어가 된 확률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. 어떨 때는 되게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문제일 것처럼 세대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보자면 그렇게 너무 모든 걸 세대 갈등이라고 다 그 말 그대로 예, 수렴할 예, 건 아니지 예. 않을까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라떼이스 홀스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 꽂혀 있었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군요. 마지막으로 꼰대는 뭐뭐뭐다 한마디로 오찬호 작가. 꼰대는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. 사실상 뭐 우리는 이 사회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가겠죠. 언제는 내가 꼰대에게 당했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꼰대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. 그런 성찰 속에서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지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. 강규정 교수. 저도 좀 비슷하게 했는데요. 꼰대는 나는 아니라고 믿는 당신이다. 이거 완전 광고 용어인가 딱 맞는. 네. 진짜 꼰대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강유정 교수, 오찬호 작가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